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4강 복지 체계와 도시 그리고 농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복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복지라고 하죠. 그래서 복지 체계와 도시 농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제도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가 나와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 제도에 종류가 있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사회보험의 내용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이제 사회보험 제도라고 합니다. 이 사회보험 제도의 종류가 있죠.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건지 뜻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건강보험은 이제 아플 때 의료비를 지원하죠. 그리고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당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일하면서 냈던 그 보험료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보험금을 지급받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지역이나 직장에서 그동안 납입한 그 연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직장을 그만뒀을 때, 나이가 많아서 그만뒀을 때 이제 여기 좀 일정한 나이가 된다는 건 나이가 많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부조가 있는데 공공부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이제 공공부조라고 불러요. 이 공공부조를 보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소득, 그러니까 그 일을 해서 아니면 이제 받는 돈이 최저생계비보다 아주 적은 이런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의료급여 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이제 못한 적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료급여 제도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이 두 가지도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이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실제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실제적, 직접적,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뭐 재활, 직업 소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일 때문에 이제 내 생활이 좀 곤란해졌습니다. 뭐 돈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제 불이 나거나 화재죠. 불이 나거나 가장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아니면 이제 병으로 인해서 수입이 없는 경우에 이런 걸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한국에 이제 살고 있는 외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공공부조가 있는데 이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한국 국민과 결혼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미성년자는 이제 어른이 아직 되지 않은,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말합니다. 키우고 있는 경우에 최저생계비 지원과 무료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과 관련된 사람이 함께 있어야겠죠. 공공부조는. 자, 다음은 이제 임신, 출산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이제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이제 산모, 이제 임신한 분과 이제 아이의 건강을 관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방문 자녀 생활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언어, 학업, 공부죠. 어려움을 겪는 3세부터 12세의 자녀를 대상으로 이제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이런 걸 이제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를 말해요. 다음에 이제 외국인 지원 센터 이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는 센터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외국인 종합안내 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다누리 콜센터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 도시 농촌처럼 이제 한국 도시의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 도시의 특징인데, 한국의 도시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도시들이 어떻게 해서 도시로 발전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데, 1960년대 이후에 급격한 공업화,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이런 공장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게 되겠죠. 이제 공장들이 이제 도시 근처에 생기니까 네, 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일어납니다. 자, 도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정치, 경제, 행정기관들,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의료, 교육 등의 공공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편의시설들이 모두 다 몰려 있죠. 도시에. 그리고 도시에는 이제 대중교통수단도 발달이 되어 있고, 네, 여러 시설이 네, 잘 갖추어져 있어서 생활이 좀 편리하죠. 그리고 생활 범위가 넓어집니다. 대중교통이 발달했으니까 이동이 좀 편리해졌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구의 도시 집중, 그러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문제들이 생기는데, 여기 나와 있죠. 주택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도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국가에서 하고 있죠. 신도시를 새로운 도시, 그러니까 그 도시 근처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재개발 등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 혼잡과 주차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 전용 차로제나 환승 할인 제도, 혼잡 통행료는 이제 복잡할 때 통료를 부과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 차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이런 교통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 절약, 그리고 분리수거, 일회용품 규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다음은 이제 한국 농촌의 특징입니다. 아까는 도시를 봤는데 이제 농촌을 보겠습니다. 자, 농촌은 이제 도시에 비해서 생활 범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중교통도 이제 발달이 좀 덜해서 작은 지역 안에서 이제 움직이죠. 그리고 이런 편의시설, 의료, 문화의 편의시설 등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겠죠. 그리고 농촌의 젊은이들이 이제 도시로 많이 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 농촌에서는 노동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농촌의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좀 기계를 사용해서 좀 현대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가 소득 증가 등의 변화와 함께 최근에는 이제 귀농, 도시에서 네, 농촌으로 돌아가는 인구가 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서 농촌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한다라는 뭐 그런 말입니다.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아까 봤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배워봤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한 번 더 해보시고, 네, 이 내용도 같이 또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